여러분은 친한 친구들이 많으신가요? 웃고 떠들고 같이만 있어도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중마고우일 수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에 속속들이 나를 알고 있어 편안함을 느낀다지만 사회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죠. 어디에서 언제부터 만난 친구든 나와 맞는 친구를 알게 됐다는 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잘 맞는 친구여도 말입니다. 마리안 파슨스와 데보라 핸드슨은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순식간에 편하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 다 50대로 비슷한 또래다 보니 서로에 대해 공감대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 빌 파슨스와 결혼을 했으나 슬아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그들은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변함없이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외국에는 데이트 사이트의 활용이 많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사이트에서 로버트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지만 먼 지역이었기에 이사해 왔습니다. 자리를 잡은 마리아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1년 동안 로버트와 만남을 이어갔고 그의 집에서 함께하기로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랑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애인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을 테고 삶의 대화라던가 그런 게 있겠죠. 로버트 집으로 이사해 온 마리아는 고립된 기분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버트 집 근처에 살던 데브라와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동년배였고 마리안에게 그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 데브라는 농장을 운영하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첫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브라 역시 마리안처럼 공허하고 외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성하여 사회로 나갔고 그것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 대학이나 취직, 결혼과 같은 이유로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됐을 때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데브라도 마리안도 비슷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데브라 역시 마리안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한 곳의 삶에 적응해가는 듯 보였던 마리안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연인 로버트는 마리안의 실종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마리안을 12월 1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안은 이웃과 아침 식사를 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친구 집에서 머문다고 생각했답니다. 마리안이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던 사람은 눈치채셨겠지만 데브라였습니다. 경찰들은 확인을 위해 데브라를 찾아갑니다. 마리안이랑은 아침을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마리안이 로버트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데브라에 따르면 마리안은 로버트와 헤어지는 것을 생각 중이었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까 라며 고심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마리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혹은 로버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안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남편 빌은 12월 1일에 마리안과 통화를 했고 통화에서 목초지에 묶인 데브라의 ATV를 해소하는 것을 도와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서도 12월 1일에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리안의 재정 상태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확인하는 중에 12월 3일 누군가 마리안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했고 마트에서 구매를 한 현황이 포착됩니다. 보안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영상 안에서 데보라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데보라를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그녀를 데려옵니다. 데보라는 자신과 남편이 돈 문제를 겪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안으로부터 2,700달러를 빌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12월 1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리안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갔을 뿐이에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했고 데보라는 자신 있게 동의했습니다. 테스트가 있기 며칠 전 데보라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사기당했어요. 저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데보라가 도박에 문제가 있고 엄청난 빚이 있다는 걸요. 그녀가 우리 금고에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 남편은 토지 대금이 3개월이나 연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데보라가 재산세를 내기 위해 모아둔 돈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데보라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었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를 고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데보라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진행됐지만 그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마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용하고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경찰이 마리안의 실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2011년 3월 19일 데보라의 남편으로부터 다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희 농장에... 남편은 그의 농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마리안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잠수부들은 근처 연못에서 도구를 발견하였는데 이 도구는 데보라의 남편이 구매를 했던 것으로 일전에 데보라가 누군가 집에 들어와 가져갔다며 신고가 들어왔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신용카드 혐의로 기소된 채 구류된 데보라는 신문을 받다가 울기 시작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애원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녀가 팔을 잡았고 마리안의 위로 내가 넘어졌는데. 경찰의 질문들에도 데보라의 대답은 의미심장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왜 911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공황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은 그녀의 말대로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동물들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성질의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당시 데보라는 말을 소유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5월 재판에서 데보라의 동기에 대해 검찰은 그녀가 재용자를 거부당해서 벌인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17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로운 타지에서 서로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던 믿었던 친구가 돈 때문에 돌변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데보라와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했을까요? 드디어 공허함을 달래줄 마음 맞는 친구와 만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데보라는 처음부터 마리아는 친구가 아니라 돈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끝까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할 리 없을 텐데 말이죠.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이임에도 자신을 믿고 선뜻 2,700달러까지도 빌려줬는데 배신으로 돌려준 데보라 핸더슨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